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캐리랩을 운영하고 있는 권다슬입니다. 제가 왁싱과 처음 인연이 됐던 건 한 8년 전으로 올라와서인데요. 당시에 첫 왁싱을 하겠다고 나름 열심히 서칭을 해서 광화문에 있는 고급스러운 왁싱샵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꽤 고가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남겨달라고 계속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왁싱이란 건 왁서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왁싱이 아예 안 아플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최소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왁서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실력이겠죠. 제가 라이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제가 라이폰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교육과정의 우수성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콘 코리아의 교육과정은 적용하는 범위별로, 사용하는 제품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포함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침은 단순한 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고 학문적인 이해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신뢰받는 전문가,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과정들은 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딥할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 다양한 제품들과 제품력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객들은 대량 소비에서 벗어나서 선택적인 소비에 치중하게 됩니다. 미용 분야에서도 이러한 품질로 일어나는 선택이 분명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콘의 품질은 어떨까요? 바로 호주의 40년 역사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국내 유명 아이브로우 바에서도 라이콘 제품들을 세팅했었다는 것만 봐도 그 품질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코는 고객의 피부 타입별, 계절별로 시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 가치입니다. 라이코는 본사의 교육 지원과 업체들의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1인 창업자들에게도 그들의 살롱이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임을 보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라이콘 코리아는 단순한 유통사가 아니라 왁싱에 특화된 사후관리 제품까지 제조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만으로도 살롱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제가 라이콘과 함께하게 된다면 저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트레이너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콘 하드왁스와 제모미인 제품을 사용한 왁싱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왁스는 라이코제 라이브로라는 왁스인데요. 이 왁스는 아주 얇게 발면서도 솜털까지 제모가 가능한 강력한 제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성분은 아줄렌으로 이루어진 얼굴 전용 왁스입니다. 왁싱의 전체적인 순서는 전처리, 왁싱, 후처리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적용 부위에 따라서 도포 방법이나 사용되는 제품, 주의사항 등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실 건 바로 이 클렌저인데요. 이름은 라이코텐 스킨 클렌저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주 성분은 식물성 오일, 자스민, 캐모마일 등이 있는데요.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유분기 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에 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왁싱 전후로 피부 표면에 정돈해주시는 역할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 솜에 적당량을 적셔서 표면 정돈을 해주겠습니다.
피부 표면을 정돈하셨다면 다음은 눈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정리를 하시는 이유는 눈썹 라인을 벗어나는 모듈에 왁스가 묻어서 불필요한 제거가 되지 않도록 라인을 정돈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넘어가는 아이들을 정돈을 해서 베이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 정리가 완료가 되셨다면 다음은 라이콘 오일로 피부 표면에 보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오일은 라이콘 프리왁싱 오일인데요. 주 성분은 살구씨, 캐모마일, 자스민, 아줄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살구씨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건조한 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드럽고 밀착력 있는 제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캐모마일과 아줄렌 성분은 항염, 항통증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시술이 가능한 라이콘 왁싱의 핵심 기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폼의 적당량을 도포해서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왁스가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양인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왁스 패치를 만들 때 나무 스파츌라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얼굴이 굴곡져 있기도 하고 눈썹이 라인이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굵은 스파츌라보다는 이렇게 얇고 탄성이 있는 스파츌라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포 순서는 피부의 둔감도나 결의 방향을 고려해서 미간, 아랫눈썹, 위에눈썹, 눈썹 꼬리 순으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사용하실 때는 왁스 표면이 굳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굳어있는 표면을 걷어내시고 속에 완전히 녹은 왁스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라이콘 왁스는 저온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시중에 있는 동그란 형태의 왁스들은 동그란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화학적 피막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녹는 점이 좀 높기도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왁스보다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왁스를 도포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최근 라이콘에서는 그런 비즈 왁스의 단점을 보완해서 저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비즈 왁스를 출시했다고 하니까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왁스를 도포하실 때는 보통 정방향으로 바르고 역방향으로 제거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역방향으로 도포하고 역방향으로 제거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왁스 패치를 제거하실 때는 손을 눌렀을 때 지문이 찍힐 정도가 되었을 때 제거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눈썹 꼬리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옆방향으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하실 때 텐션을 잘 주시고 일자로 힘있게 도포하실 때는 면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앵글을 사용하신다는 느낌으로 모를 끌어올리듯이 밀착력 있게 바르셔야 합니다. 제거를 하실 때에도 피부가 딸려오지 않게 텐션을 주시고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꼬리도 끌어올리듯이 밀착력 있게 발라줍니다. 패치를 만드실 때는 테두리 부분이 도톰할 수 있게 립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도포를 하셔야 합니다. 패치 제거가 끝났을 때에는 잔모가 남아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잔모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트위저를 이용해서 트위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징을 하실 때에도 모를 잡아서 수직으로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별 방향대로 모를 잡아서 꺼낸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 제거가 모두 끝났을 때는 이제 흡처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왁싱 전후에는 스킨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을 한번 정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콘 하드왁스는 제모력이 좋아서 한 번에 모가 제거 가능하긴 하지만 시술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같은 부위에 5, 6번까지도 반복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 왁서분들도 접근하기에 좋은 왁스입니다. 피부 표면을 정돈하셨다면 다음은 잉그로운 스프레이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로운 스프레이를 소개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나이콘 잉그로운 X 솔루션인데요. 주 성분은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서 잉그로운 헤어를 예방하고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르니카꽃 추출물과 판테놀 성분, 알라토인 성분이 피부의 트러블들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피부에 바로 분사할 경우 호흡기로 들어가 기침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 형태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폼에 적셔서 간접으로 도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드리듯이 흡수시켜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팔다리에 닭살 피부가 좀 있어서 집에 큰 용량을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이 집에서 남편이 등드름 또는 애프터 쉐이빙으로도 사용하기가 좋아서 활용도 면에서도 고객님들께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에 좋은 적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어있는 모공에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히알루로닉 세럼을 도포해줍니다. 히알루로닉 세럼을 도포해주셨다면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알로에 스팅젤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알로에는 자디니 아쿠아 알로에 스팀젤인데요. 이 스팀젤은 알로에 베라 성분이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작용을 도움을 주고 왁싱 후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피부, 혈관 확장성 피부, 염증성 피부에도 효과적입니다. 보통 이런 겔 타입의 화장품을 만들 때는 카보머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카보머 940이라는 벤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디니 알로에는 벤젠 프리인 카보머 980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로에 스팀젤을 보여주십니다. 알로에 스팀젤까지 도포를 해주셨다면 다음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쿨링팩을 올려서 모공 수축 효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쿨링팩까지 올려주셨다면 아이브로우 왁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중 왁싱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중 왁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처리 과정에서는 스킨 클렌저로 피부 표면을 정돈해 주시고 왁싱 오일로 보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왁싱 오일은 피부와 왁싱 패치 사이에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를 경우에는 오히려 가스가 밀릴 수 있어서 적당량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중 왁싱을 하실 때에는 아이브로우 스파츌라와는 다른 이렇게 짧고 힘이 있는 패들팝 스파츌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포 순서는 인중 사선, 인중, 입술 꼬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에 왁스를 도포하실 때에는 역방향으로 발라서 역방향 또는 정방향으로 제거하시는 게 보다 깔끔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듯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실 때에도 피부가 따라오지 않도록 텐션을 주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안쪽에도 솜털이 나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살짝 벌리셔서 물을 끌어올리듯 면이 아닌 앵글을 사용하시는 느낌으로 밀착력 있게 도포합니다.
안쪽 면까지 왁스가 닿아서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밀착력 있게 끌어줍니다. 목소리 들리지 않게 텐션 주시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주시고 패치 제거가 끝났다면 잔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트위저로 트위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에도 잔모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모 제거가 끝났다면 다음은 후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코텐 스킨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왁싱 잔여물들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을 한번 닦아주셨다면 다음은 잉그로운 스프레이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에는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솜에 적셔서 간접적으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드려서 흡수시키듯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잉그로운 관리 제품으로는 방금 사용한 마이콘 잉그로운 엑세이 솔루션 말고도 자디니에서 나온 3가지 제품들이 더 있는데요. 얼굴에 사용하시기에 더 적합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소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디니에서 나오는 잉그로운 헤어프리 자디니 왁싱 미스트 안티바이오틱 자디니가 있는데요. 잉그로운 헤어프리는 천연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고, 왁싱 미스트의 경우는 갈락토리세스 성분이 들어가서 영양 공급이나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티바이오 자디니 같은 경우에는 미로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3가지 중에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잉그로운 스프레이까지 도포를 해주셨다면 다음은 비어있는 모공에 수분을 충전해주기 위해서 히알루로닉 세럼을 도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아까 눈썹에도 사용했는데요. 오늘 사용하는 히알루로닉 아쿠아 세럼의 경우에는 성분에는 히알루로닉 애드씨, 카모마일 코스, 오일 추출물, 로얄 젤리 추출물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피부 속부터 수분을 충전시켜줘서 노화된 피부에도 탄력을 부여해주고 피부 스스로의 자생력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피부톤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알루로닉 세럼까지 도포를 하셨다면 다음은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알로에 수딩젤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 수딩젤의 대체품으로는 천년초 수딩젤이 있는데요. 진정과 수분 보충 효과는 2가지가 유사하긴 한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알로에 수딩젤의 베이스는 알로에 베라잎을 증류시켜서 만든 알로에 베라잎 수가 베이스가 되고요. 천년초 수딩젤은 정제수와 저단선 추출물이 베이스가 됩니다.
천년초의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고 멜라닌 생성 억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니즈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쿨링팩을 만들어 놨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쿨링을 하실 때에는 쿨링할 수 있는 기계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런 국소 부위에는 쿨링 수분팩을 만들어 놨다가 올려주시는 게 진정 효과도 되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왁싱이 끝나고 후처리까지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진정하고 있던 쿨링팩을 떼어내고 마무리 단계인 PR 세럼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PR 세럼과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PR 세럼은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왁싱 후에 미세한 상처에게 나는 2차 감염을 예방해주고 미세먼지로부터 감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보호 차원에서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도 미세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왁싱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자외선으로부터 미세 상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셨다면 모든 왁싱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 브로우 인중 왁싱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 왁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팔은 아이콘 스트립 왁스, 한쪽 팔은 아이콘 하이브리드 왁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스트립 왁스는 아주 부드럽고 얇게 발리면서도 피부 당기면서 없이 제거가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계절별로 또는 취향별로 왁스를 고를 만큼 굉장히 다양한 왁스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왁스는 알로에베라 왁스인데요. 알로에 성분으로 진정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청량감도 있어서 지금처럼 더워지는 날씨에 제격인 왁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왁스를 도포하실 때는 전처리를 하시는 것은 똑같은데요. 전처리 과정에서 좀 다른 점은 스트립 왁스는 오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일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도포를 하실 경우에는 피부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섹션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나눠서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처리 스킨 클렌저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형성도 억제되기 때문에 전후에는 꼭 스킨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스킨 클렌저로 피부 표면을 정돈하시면서 고객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없는지, 모의 방향이 어떤지, 섹션을 어떻게 나누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정돈을 해줍니다. 개인별로 모의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순서는 동일한데요. 하안부,
하안부로 나눠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안부 같은 경우에는 1면, 2면, 3면, 그리고 팔꿈치. 위에도 1면, 하안부 1면, 2면, 3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를 하실 때는 나무 스파츌라가 아니라 이런 메탈 스파츌라를 이용하는데요. 이런 메탈 스파츌라는 표면이 얇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얇고 빠르게 발릴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를 하시고 나면 제거하실 천이 필요한데요. 제거하는 천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탄탄한 부직포천, 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제거가 가능하고요. 오늘 사용할 천은 이 깃털천입니다. 조금 더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재질인데요. 이것은 라이콘 깃털천인데 최고급 코팅 면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 안쪽, 허벅지 안쪽과 같은 부드러운 곳, 멍이 잘 드는 곳, 텐션을 주기 어려운 곳에 섬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깃털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도포하시기 전에는 피부에 수분기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도포하시는 것이 밀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포하실 때는 텐션을 주시고 재빠르게 피부가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얇게 도포해 줍니다. 제거하실 때는 텐션을 잘 주신 후 손을 주는 텐션을 따라서 올라가셔야 하고요. 제거하는 천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듯이 수평으로 작업해 줍니다. 이쪽면 하겠습니다. 얇고 재빠르게 도포하시고 피부가 비추게 도포하신 후 이쪽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도포하시고 텐션을 주시고 이어서 팔꿈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립 왁스는 모 제거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의 각질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팔꿈치도 가볍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립 왁스를 도포하시고 제거하실 때는 반드시 털의 정 방향으로 도포하시고 역방향으로 제거하셔야 제거가 됩니다. 바깥쪽 팔꿈치도 진행하겠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상안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안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부가 비추게 투명하게 도포를 하셔야겠습니다. 상안부를 작업하실 때는 고객님의 고개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돌리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주시고 밀어내듯 수평으로 작업해 줍니다. 안쪽도 작업해 주겠습니다. 바를 때 텐션을 주시고 살결이 비치게 투명하게 도포하신 뒤 텐션을 주신 뒤 밀착하시고 수평으로 밀어냅니다. 뒤쪽 진행하겠습니다. 뒤쪽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평균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고객님들마다 모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안에서 위로 이렇게 도포해 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기 때문에 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살 같은 경우는 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면으로 어느 정도 왁스가 뜯어졌다면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왁싱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왁싱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왁싱이 끝났다면 후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실 때에는 피부에 즉각적인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생성을 억제시키는 스킨 클렌저를 충분히 적셔서 피부를 정돈해 줍니다. 스킨 클렌저로 피부 정돈이 끝나셨다면 다음은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리 퍼펙트 오일과 티트리 수드 로션을 믹싱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리 퍼펙트 오일은 피부에 남아있는 스트립 왁스의 잔여물 또한 녹여주기 때문에 믹싱해서 발라주시면 진정과 수분 그리고 잔처리 정리를 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는 수딩 로션이 조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알로에나 천년초 젤에 믹싱해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산뜻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립 왁스를 사용한 왁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왁싱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팔 하이브리드 왁스로 왁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콘 하이브리드 왁스는 신축성이 좋으며 모를 잡는 힘은 강하지만 자극이 적은 저자극 왁스인데요. 나이콘의 특수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왁스입니다. 똑같이 하드왁스와 사용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 동일하게 스킨 클렌저로 피부 정돈하시고 오일로 피부 보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콘 스킨 클렌저는 전후 처리제로 사용되고 피부에 박테리아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프리왁싱 오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왁싱 오일은 왁싱 패치와 왁스 패치와 피부 사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게 되실 경우에는 오히려 왁스가 밀려서 왁싱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착력 있는 왁싱을 하시려면 오일 양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드왁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스파츌라 사용해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부, 상안부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드왁스를 사용하실 때는 왁스 표면이 굳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걷어 옆으로 걷어내시고 안쪽에 부드러운 녹은 왁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왁스를 도포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패치 주변이 테두리가 도톰하게 생길 수 있도록 입술 라인을 생각하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왁스 패치를 제거하실 때에는 패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떼실 경우에는 스킨 탈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의 늘어짐이나 피부 당겨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세 번에 걸쳐서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지문이 찍힐 정도가 되면 손으로 당겨서 텐션을 주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왁스는 이렇게 조금 더 추잉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넓고 두툼하게, 테두리가 두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지문이 찍힐 정도가 되면 두세 번에 걸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는 제거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텐션을 주시고 손은 텐션 주는 손은 계속 따라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팔도 입술 라인을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하안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 텐션 주시고 세 번에 걸쳐서 제거합니다. 바깥쪽 면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도톰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이 찍힐 정도로 패치가 굳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두세 번에 걸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텐션을 주시고 손은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바르겠습니다. 테두리를 도톰하게 입술 라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치가 어느 정도 굳었을 경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주시고 왁싱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전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왁싱 오일과 잔여물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스킨 클렌저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혹시 모를 박테리아 생성을 억제시키는 역할까지 도와주는 스킨 클렌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부 표면을 정리하셨다면 잉그로운 스프레이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로운 스프레이 도포 시에는 항상 기침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드 왁스에는 티트리 퍼펙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 펄과는 다르게 수두 도장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작용 효과를 주고 보습을 주어서 붉어진 피부에 진정이 되고 미세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트립과 하이브리드 왁스를 사용한 팔 왁싱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